선생님, 오늘도 사연소에 사연이 왔는데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 PD가? 네, 이번에도 오토바이 사연이시더라고요. 한번 사진을. 예, 사진을 보니까 일단은 참 오토바이 타면 안 돼요. 이 사연을 우리가 오늘 하는 가장 큰 의미는 오토바이를 타지 마시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저는 제일 큰 것 같아요. 고민이 좀 있으시다고, 사연소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제가 뼈 있는 상담소에서 교통사고 나서 다친 분들 외상을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외상 다치신 분들이 저희 병원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문의를 하세요. 근데 제가 이런 리뷰를 하는 거는 일종의 그냥 재능 기부 같은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의미로. 저희 병원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골 연장 변형 교정 이런 쪽으로 해서 제가 가장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유튜브에서 리뷰하고 설명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런 진료를 제가 하겠다라고 이제 홍보하기 위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을 듣고 저한테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오시면 제가 참 힘들어요. 그럼 이런 리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이런 리뷰는 그냥 리뷰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문가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올해 만 24 된 남자이고 출근길에 오토바이 사고로 경골과 비골이 골절됐습니다. 처음엔 아프지 않길래 다친 곳이 없는지 알고 사고 나면서 날아가 버린 신발을 신으려고 보니 첫 번째 사진과 같이 발목이 부러져 있더라고요. 아마 충격이 그때 이제 너무 커놓으니까 이제 아픈지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 붓기가 심해서 17일간 경과를 보고 금속판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붓기가 심하면 붓기가 어느 정도 빠질 때까지는 기다리죠. 그래도 보통은 한 2주 안에는 하는데 굉장히 이제 붓기가 너무 심해서 좀 많이 미뤄지셨나 보네요. 처음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도 거의 지쳐 쓰러지고 아파서 또 깨고 반복하는 지옥 같은 2달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수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경골, 비골 신경도 심하게 다쳐 처음에는 발목, 배측 굴곡이 전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이 회복돼서 꽤 많이 힘을 받고 범위는 많이 안 나오긴 해도 발목 통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 고민은 이렇습니다. 골절된 다리 발목의 관절면이 깔끔하지 못해서 앞으로 통증이 계속 있을 거고 관절염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사고가 난 다리 근육 크기가 작은 건 당연하지만 수술 이후에 다리 길이도 짧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체육업계 종사자고 바디빌딩이 취미입니다. 물론 열심히 재활하면 어느 정도 발목 범위는 나오겠지만 앞으로 무거운 중량을 얹고 운동을 해야 하는데 가능할까는 생각에 앞이 너무 깜깜해지더라고요. 앞으로 다리 운동 가능할까요? 그리고 붓기가 빠지면 다리 길이는 돌아올까요? 그래서 이제 수술 전 사진을 보면 이제 분쇄골절이죠. 여러 조각이 난 분쇄골절이고 그 다음에 관절을 침범했어요. 관절을. 일단 분쇄골절이 이렇게 심하게 났다는 것만 해도 골절을 일으킨 에너지가 엄청 큰 에너지인 거죠. 그리고 관절면을 침범을 했는데 보면은 관절면도 깔끔하게 이렇게 딱 부러진 게 아니고 관절면도 분쇄골절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관절면, 발목 관절면이 부러지는데 거기도 조각이 났다는 얘기예요. 관절면 자체도. 여기 보면 여기 뼈가 이렇게도 부러지고 이렇게도 부러지고 이렇게도 부러지고 이 조각이 여러 조각 났죠. 이렇게 조각이 많이 난 거를 우리가 분쇄골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비골도 보면 부러진 양상이 아주 짧은 경사면으로 탁 나갔죠. 이런 것들은 큰 힘을 받는 골절의 양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골절만 봐도 굉장히 큰 힘을 받은 골절이다. 그 다음에 관절면을 침범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가 이제 관절, 발목 관절인데 발목 관절을 포함하는 골절이죠. 물론 이제 다른 각도에서도 봐야겠지만 여기서도 보면은 관절이 이거 하나로 부러진 게 아니고 여기 또 조각이 있어요. 다른 뷰에서 보면 또 다른 조각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골절을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관절을 얼마나 깔끔하게 복원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수술을 받으셨고 이 사연 주신 분이 걱정하시는 거는 어쨌든 이제 관절면 때문에 나중에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고중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걱정이신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 느끼시기에 다리 길이가 짧아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길이에 관한 게 괜찮을지
그게 이제 걱정이시고, 첫 번째 이제 관절면은 많이 깨지고 울퉁불퉁한 게 좀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이게 관절이 자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죠. 그런 고중량의 운동을 하는 게 여기에 도움이 되지가 않죠. 안 좋죠, 사실은. 오늘 지금 되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관절면이 어느 정도로 복원이 됐느냐 하는 거는 주치의사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관절이 깨지면, 관절은 움직이는 곳이잖아요, 그죠? 움직이는 곳인데 여기가 울퉁불퉁해지면 움직일 때 여기가 상하겠죠. 울퉁불퉁해진 얘도 그렇지만 반대편 얘하고 움직이는 얘 연골도 자꾸 울퉁불퉁하게 긁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외상 후에 발생하는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다리가 짧아진 것 같이 느낀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수술 이제 후 사진으로 보내주신 걸 보면 길이가 짧아져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잘 복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나중에 이제 활동을 회복하신 다음에 그때도 길이가 여전히 짧은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길이를 정확하게 체크해 보면 되죠. 길이가 실제로 짧아졌다 그러면 뭐 길이를 다시 복원시키면 되니까 사실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관절입니다. 관절이 얼마나 심하게 깨졌고 그 심하게 깨진 게 내 원래의 관절에 얼마만큼 가까이 복원이 됐느냐, 그게 가장 예후에 가장 큰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발목 골절이라도 내가 걸어가다가 넘어졌을 때, 그럴 때 하고, 아니면 높은 데서 이렇게 2층, 2층, 3층 있는 데 떨어졌을 때 발목 골절하고, 이런 식으로 또 오토바이, 차 사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생기는 발목 골절, 같은 발목 골절이라도 다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가 부러질 때 에너지가 많이 갈수록, 내가 계단 내려가다가 발이 픽 돌아가지고 부러졌다, 그거는 사실 에너지가 크지가 않으니까 부러져도 하고 나면 예후가 좋죠. 근데 어디서 떨어진다든지 교통사고가 크게 나면서 큰 힘을 받은 그런 골절은 이런 식으로 심하게 다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료하고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들이 왕왕이 있습니다. 하여간 아무쪼록 회복 잘 하시고, 그래도 하나 이제 희망적인 거는, 이렇게 다치거나 수술하시기 전에 운동을 잘 하셨던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또 회복을 잘 하세요. 나중에 뼈가 어느 정도 붙고 나면 근육 회복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관절면이 상한 경우에 앞으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줄기세포 치료가 많이 발달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절 울퉁불퉁하고 관절이 상하고 하는 것들은 줄기세포 치료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궁금한 게, 외관상으로 발이 되게 뒤틀려져 있었잖아요. 그 외관을 만든 게 뒤쪽 뼈가 부러진 것 때문일까요? 그쵸. 그거 뭐 알고 질문한 거예요? 네, 아니요. 이게 이제 나 PD가 알고 한 질문이라고는 믿고 답변을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뼈가 있으면 뼈 주변에 근육이 있죠. 발목이 부러졌으니까 이걸 이야기해 봅시다. 금이 가고 얘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부러지긴 했는데 어느 정도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도 부러진지 안 부러진지 이게 변형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죠. 근데 이게 힘이 커가지고 부러졌는데 여기 부러진 곳에 뼈 자체의 안정성이 심하게 없어졌다. 이거 흔들흔들하게 됐다. 그러면 얘들이 주변에 있는 근육의 힘에 의해서 변형이 되겠죠. 주변의 근육은 뭐 원통형으로 똑같이 근육이 같은 힘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발목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기 뒤에 제일 큰 근육은 아킬레스건, 이 종아리 근육이 있고 바깥쪽이 있고 안쪽에는 근육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옆에서 봤을 때는 뒤쪽에 근육이 있고 앞쪽에는 근육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부러져 가지고 얘가 안정성이 없어졌다 그러면 뒤에서 이 근육이 잡아당긴다고 치면 이렇게 꺾이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꺾인 거예요. 아까 사진 보면 뒤에 아킬레스 종아리 근육이 당기는 힘을 뼈가 안정성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힘을 못 견디고 이렇게 꺾인 거예요. 뭐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뭐 어디든 부러지고 그게 그 안정성이 없어져 버리면 그 주변에 근육의 힘이 센 놈이 잡아 당겨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뼈는 휘어지죠. 이걸 잘 알아야 수술하는 사람도 수술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박사님도 오토바이 사고로 이제 환자들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많죠, 엄청 많죠. 그때 이제 뭐 오토바이 사고로 골절이 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심했던 케이스가, 의사 인생 동안 제일 힘들었던 수술 이야기했던 것 중 거기에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오토바이 사고였어요.
공연에 무슨 오토바이를 빌렸나 막 그래가지고 그거를 반납하러 가다가 사고가 나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머리 심하게 다쳐가지고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입원을 했는데 그때 개방성 골절이고 뼈가 이제 밖으로 완전히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엄청 심하게 오염이 됐었거든요, 뼈가. 그래서 중환자실에 매일 가서 그냥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는 이제 그 코마에 빠져 있고 지금까지도 제가 수술할 때 맡아본 냄새 중에 가장 역겨운 냄새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뼈에서 시궁창 냄새가 나는 거예요. 10번 이상 했는데 수술 한 번 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그분 수술을 10번도 넘게 했는데 그 한 번 한 번이 정말 힘든 수술들이었거든요. 오토바이 타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면 인생이 참 안 좋게 방향이 바뀌어요. 오토바이는 절대로 가능한 한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야 된다 그러면 사실 할 수가 없는데 취미로 타는 거는 참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